자, 11시 10분입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스닥이 1% 가까이 밀려 있어요. 다우지수 0.37, S&P 500 지수 0.56 대비해서는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원래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거봐, 고용지표 좋아서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5주 연속 감소를 했고 고용지표 좋은 거잖아. 그 다음에 ISM 비제조업지수 PMI 64.0 예상치보다 월등히 좋아졌고, 그리고 신규 고용도 늘어났고, 그래서 지표가 좋아서 이제 테이퍼링 단행한대. 테이퍼링. 다 죽었어. 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시황으로 쭉 달려?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뭐 하려고 그 대도 않는 시황을 얘기해요. 시장은 우상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의 흐름에서 우리가 놓고 보실 부분은 오늘 지표 부분들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호재다 악재다? 호재의 기준이다. 얼마큼? 어마어마한 호재의 기준이다. 어마어마한 호재의 기준이다. 어마어마한 호재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 아니 지표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라는데 시장의 경제 지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이거 지표가 너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테이퍼링을 단행하는데 그 이론적인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그 누가 몰라서 물어봐? 테이퍼링을 단행하는데 왜? 테이퍼링 단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 되겠다. 그 시황 부분을 한번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짧게라도 가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시황 설명 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안내해 드릴 거 뭐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4월 말, 5월 달 초순, 5월 중순까지도 뭐 이래 저래, 시장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5월 13일에 HMM이 5만원 찍은 날의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기준의 흐름들로 연출이 돼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는지, 교육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시황이 없었네. 잠시만요. 그러면 시황 있는 날짜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이전 41회차 5월 11일 기준을 한번 봅시다. 5월 11일 기준. 그렇지.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보시는 거예요. 5월 11일자 벌써 이미 윤정도는 벌써 5월 달에, 5월이 뭐야? 그 이전에서부터 1월 달부터 계속 금리에 대한 내용, 기준점 전부 다 띠용띠용띠용. FOMC 회의가 뭡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 산하에서 예전에 FRD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FED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 된 거죠. 한 10몇 년 전, 20년 전 뭐 이렇게 될 때입니다. 어찌됐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총 12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7명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이고 5명은 각 지역의, 미국의 각 지역의 연방은행의 총재, 그 총재가 이제 5명의 고정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의 기준이 되죠. 임기가.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겸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재무장관이 바로 전 의장이었죠. 옐런 의장. 그리고 지금은 파월 의장이시고, 부의장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을 잡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 조작에 대하여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45일 대략적인 45일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내년치까지 일정이 아마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4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달에는 지표를 다 못 보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의 변화 부분이 2번씩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융정책을 제시한다. 의사록은 1개월 후에 공표한다. 미국의 금융정책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된다. 4월 말 FOMC 회의 일정 때, 그때 이제 변동성이 많았죠. 4월 말 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어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4월 말 기준에 여러분
테이퍼링 단행 안 한대요.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테이퍼링 언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4월 말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테이퍼링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은 뭐 안도감을 가져가는데 4월 말에 갑자기 위원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죠. 지금부터 해서는 좀 긴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독립적인 독자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 돼 있어요. 이런 기준이 어떤 거냐면은 4월 말 FOMC 회의 이전에 1월이나 3월에는 그런 독자적인 의견은 좀 제한적이었거든. 거의 제한적이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 이후에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뭐 승기 잡고 뭐 어찌됐건 민주당 쪽이 승기 잡든 말든 트럼프 쪽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든 이제 경기 부양책은 다 내놓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 기준에 경기가 덜 살아나 있을 때죠. 그 당시 기준에 이야기했던 규모를 축소할 수도 없고 약속했는데 뭐 내 돈 드나 막말로. 그러다 보니까 공약은 지켜야 되고 재선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공약을 했던 부분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그런 시점에 어이구 야야야야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긴축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1분기에 이 테이퍼링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요, 바로 풀려있던 자금을 회수한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매달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 주던 것을 그렇게 하면서 채권 매입해 주고 돈을 풀어 주던 것을 그 규모를 줄인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1분기에 규모를 줄였었습니다. 그 규모를 줄였었는데 미국은 줄이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선거 바로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래서 결론은 미국은 이제 냅둔 상태. 그러다 보니 유럽 쪽에서는 야 미국은 계속 하는데 왜 그래? 유럽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열어놓은 상태. 그러면서 이제 3월 중순까지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다 끝났고 취임식 다 끝났고 의회 통과 다 돼서 이제 자금 집행한다 이런 찰나에 이제는 서서히 목소리가 다시 커진 거죠. 인플레이션이 견딜만 하긴 한데 뭐 이제 슬슬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서로의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는 찰나에 5월 그 3일 기준에서는 옐런 파월 의장이 아니야 어떤 회의를 간 거죠. 저도 이제 그 포럼이 뭔지는 좀 까먹었는데 아니야 뭐 우리 테이퍼링 안 해, 계속 갈 거야. 그랬는데 이제 5월 4일인가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옐런 전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때가 됐으니 이제 금리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은처럼 당연히 FOMC 회의 기준에서도 독립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재무장관이 그런 언급을 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막 시끄러워진 거야. 월가에서 이야 이거 뭐야 그냥 물어뜯고 막 그냥 야당에서도 이야 이거 뭐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옐런 의장이 아니야 내 말이 좀 잘못 전달됐어 라고 하는 그 기준.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건 짜고 치는 것 같다. 뭐 어차피 파월 의장이 여태 강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기가 꺾을 수는 없고 뭐 이거는 뭐 이런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뭐 한 발짝 물러서는 척하면서 이제 얘기할 건 다 꺼내놓은 상태고 시장은 이제 다소 혼조수였는데 그 전제 조건이 5월 첫째 주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였단 말이에요. 그 고용 지표가 100만 명 수준의 고용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20만 명인가요? 100만 명 수준 보고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급격히 하회하는 그렇게 되고 실업률의 경우에도 뭐 4.8이었나요? 5.8이었나요? 뭐 하여간에 그 기준을 예상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지표가 둔화돼서 테이퍼링은 물 건너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날 시장의 반등 탄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지표가 안 좋든 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지표가 좋습니다라는 강세를 띌 수도 있다. 왜
지표가 좋다고 약세를 띈다고 생각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윤정도의 경험치를 믿어라. 34년의 경험치를. 두 번째 기준은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아서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표가 안 좋아서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난 거지. 지표가 안 좋은 기준에. 지표가 안 좋은데 테이퍼링 물 건너갔다 강세를 띄면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 아니냐 사실은. 뭐 어찌됐건 나쁜 건 없다. 라고 했는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옐런 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튀어나와서 아니야. 그 뭐가 아니야? 이게 지표가 안 좋은 건 일시적인 거야. 절대 겁먹지 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지표가 안 좋으면 악재야 호재야? 악재죠.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혹시라도 충격을 먹거나 공포감에 쌓이거나 이거 봐라 경기가 안 좋아? 이거 돈 쓰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체적인 긴축이 오거나 자체적인 돈을 쥐고 안 써버려. 그럴까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죠.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라고. 이게 결국은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조정에 빠져듭니다. 그 조정이 일시적인 거야.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야. 우리는 긴축할 거야. 그 때문인지 아니면 지표가 안 좋아서 때문인지 혼란스러워 하셨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바보냐 우리가. 지표가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지. 자, 일단 지표가 좋은 기준이라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부터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시장은 폭등 내립니다. 오히려 그 기준에. 응?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의 기준이 여기 딱 보시면 4월에 FOMC 회의 관전 포인트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테이퍼링 시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인가. 그때 FOMC에서는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면 금리에 대한 부분은 대략 뭐 2년 후에 조절하겠다라든가 테이퍼링은 일단은 뭐 내년에 하겠다든가 그럼 지금은 일부 이제 자금 집행을 줄인다든가 이런 일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시적이라는 거는 뭐 잠깐 이런 거니까 뭐 상관없어야 기준이 되죠. 그게 4월 말에 그 FOMC에서 인플레이션의 코멘트가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일시적이다 해버린 거예요. 테이퍼링 시점은 시기상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이거였는데 결국은 관전 포인트 대비해서 결과물이 바뀐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제는 슬슬 준비 단계였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의 코멘트도 나오고 재무부 장관이 코멘트를 날려버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빨간 글씨로 파워르장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 기준이 결국은 아니었다. 대선 지나고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제지표 좋은 걸 인정하고 테이퍼링을 일부 고민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7월경으로 예상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7월경에 코멘트를 할 것 같다라고 윤곽을 잡아줄 것 같다. 그럼 미국의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론적이잖아. 이것도 몇 번 설명드렸죠.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경기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는데 돈만 풀려서 돈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원유, 원자재, 상품으로 돈이 몰려서 투기 현상이 나서 가격이 폭등한다. 경기는 안 좋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폭락하고 있나요? 아니지. 이론적인 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거.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이 바보예요? 바보냐고. 돈 뿌려가면서 시장 망가뜨리려고 돈 뿌려가는 거야? 아니잖아. 두 번째 기준은 물가가 막 폭등을 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물가 상승해서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 뻥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환율 전쟁이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응? 그죠? 양적 완화의 흐름 때문에 장기 금리가 막 하락해서 어떤 문제가 됐냐, 문제가. 주가와 집값이 뭐 상승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냐고. 달러 가치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막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엔화만 강세를 띈 거죠.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대비 달러가 막 지 맘대로 약세를 띌 수 있어? 유럽이나 파운드, 영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수출 경쟁력이 미국은 강화된다. 미국은 GDP의 70% 이상 80%가 소비입니다. 그죠? 수출의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한국은요. 외국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만약에 테이퍼링 단행하면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장난 똥 때리나? 아니 이론적인 얘기를 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금리 격차 때문에 금리 격차를 이용한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화가 강세를 떼서 상상을 초월합니까 지금? 응? 원화가 뭐 얼마나 강세 뛰길래 2007년도 900원도 깼는데 900원 깼다고 시장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경기가 무너졌다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시장 상승했고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 단행하면 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악화가 돼요? 테이퍼링을 단행하면? 왜? 테이퍼링 단행하면 외국 자금이 유입됐던 게 나간다며. 나가면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달러 강세를 띠잖아요. 달러 강세를 띠고 원화 약세를 띠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수출 경쟁, 나가니까 이제 강화된다고? 그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에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도해도 되겠구나. 뭐 그 걱정 안 해.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맨날 뭐 자신감 생겨. 시장 제대로 보니까 좋아. 000 한번 갑시다. 000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000 뭐 시황 아무것도 아니네. 뭐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이나 했어요. 1% 빌린 게 그렇게 힘드나? 닥스는 오히려 0.09 강보합인데 유럽장 지금 0.3% 빌리고 FTSE만 0.67인데 이게 뭐 문제가 돼요? 왜 겁을 먹고 계셔? 000 호응도를 좀 잘 주셔야 돼. 오늘 캐치스탁에 24분이 안 계시네. 오늘 장이 좋아서 좀 쉬시나? 000 또 14번째 방송에서도 000 갑시다. 000 노란톡 카카오톡방에서도 000 그렇게 해서 서로 000 누르시고 14번째 방은 새로 오픈한 방인데 왜 이렇게 호응이 없으시지? 14번째 방 새로 오픈한 방 그렇죠. 그렇게 해서 000 누르셔야죠. 000 그렇게 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좋은 장에 뭐 1명, 2명 누르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000 14번째 방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쵸? 쭉쭉쭉 누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보다. 그죠? 000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도 지금 80명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000 어여 윤정 대표 우리 방송 이거 이제 날짜 늦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 굳이 뭐 늘 필요가 뭐 있어. 그죠? 000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능동적이시고 그 능동적인 모습 속에서 윤정도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료 넣어드릴 거 있으면 또 넣어드리고 그럼 좋잖아요. 000 조금 있다가 내일 공략주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야 되잖아. 그럼 좀 능동적이셔야지. 동네 창피하게 000 요 정도뿐이 안 되면 동네 창피해서 어디 윤정도가 얘기나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000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유튜브 기준에 들어오신 분들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엄지척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시자고요. 그럼 이제 시황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마무리 단계 기준에서 보시면 되는데 테이퍼링 시점은 여전히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냐 4월달에. 근데 결국은 입장 반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2013년 5월 23일 날 그때 이제 긴축 출구 전략을 단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긴축 출구 전략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된 건데 테이퍼링의 단어는 타이트닝 그리고 긴축, 그러니까 긴축과 금리 인상 뭐 이런 걸 전부 합성어로 만들어서 이제 뭐 버네키 장이 쓰면서 이것이 경제학용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일부 국가가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다 제로금리 수준인데 무슨 뭘 빠져나가? 선진 시장의 제로금리 수준의 흐름에서 이머징 마켓 쪽의 금리가 월등히 지금 높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일부 있는데 이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 그러면은 선진 시장이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2년 이후야. 실질 금리가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래서 결론은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정례 회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뭐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응? 채권 매입 프로그램 유지한다. 돈 뿌려주겠다 여전히. 예? 근데 그것이 5월 4일 이런 기준에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파월 의장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옐런 의장이 코멘트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옐런 장관 여기 있잖아요. 응?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5월 5일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아니야 응? 걱정하지 마 일시적이야 뭐가 지표가 안 좋은 건 일시적이야. 비농업 분야의 고용자 지수 고용지수 예측 범위 100만 명 가까이인데 26만 6천 명 이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실업률 5.8 이상인데 6.1 호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호재인 것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었다. 그럼 바보들이 나는 행위죠. 그래서 결론은 이 5월 7일 이후에 시장은 어때요? 지금까지 뭐 어떠긴 어때? 이때 이렇게 되면서 무슨 뭐 대만 증시 하루에 마이너스 8.11 왜? 뭐 당장 미국이 뭐 금리 올릴 것처럼 호들갑 떨고 한국경제TV 보면은 돈 바꾸고 시황 파는 양반 나와가지고 무슨 뭐 엄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이번만은 달라요 찾고 앉아 있고 이번은 뭐가 다른데 이번에는 조정이 깊어질 거고 이거 자금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큰일 났고 에이구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들 말고 공부 좀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뭐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죠. 사상 최저금리 선진시장의 금리에서 다 비슷비슷한 제로금리인데 이머징 마켓의 자금 이동의 기준이 잡히는 거지 우리나라에 무슨 뭐 아이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저 금리가 올리는 시점까지가 오히려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 올리는 거 2년 걸리지 말고 윤정도 생각으로는 매번 말씀드렸어요. 내년쯤에 올려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대세 상승이 나왔죠.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시점에 대세 하락이 나옵니다. 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았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 리먼 브러스 터질 때 급격히 내린 거지 그 이전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시장이 정점에 달했다. 주식시장 말고 전체의 경제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그럼 경기를 부양한다.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근데 그게 호재야? 아이고. 긴축을 여기서 단행을 하고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려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이때 시장이 폭락했나요? 폭등했지. 오히려 금리 정점을 저는 여기서 정점을 인식을 안 잡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악을 어마어마하게 썼죠. 재선을 하기 위해서. 왜? 돈 뿌려야 되니까. 돈 뿌려야 되니까. 표를 받아야 되잖아. 하여간에 어찌됐건 금리를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이렇게 바닥금리를 내려놨는데 지금의 금리가 다시 내려온 금리의 상태에서 지금의 경제 동향이 과연 이 당시 코로나 직전 이 당시의 경기보다 그렇게 안 좋냐? 바닥금리를 형성할 정도로 아니라는 거죠. 지표는 오히려 좋습니다. 또 돈도 너무 많이 더 풀려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위기 이 상황 속에 뭐가 좋은 건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편입을 하는 거예요. 매수의 기준이에요. 야 본격적인 경기 인상이구나. 경기 호황이구나. 본격적인. 금리를 정체 상태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아고 금리를 내려서까지 경기를 부양해. 이건 정점이구나. 얼마나 단순하고 편하고 쉽습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다? 시장이 대바닥이다. 엄마마 사상 최대치 신고가격에 대바닥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훼손됐다. 옛날에 우리 라면 100원이었나요? 안성탕면 120원이었잖아. 안성탕면 120원. 지금 안성탕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뭐 예를 들면
360원 한다 그러면 몇 배 오른 거야? 2배 오른 거죠. 수치상으로 3배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농심 주가가 3배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3배만 올랐나? 그런 식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부분이 금리를 올리는 효과 부분을 부동산에서 전 부동산을 몰라요. 부동산에서 수익 기준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위험자산에서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죠. 주식은 위험자산에서의 수익 기준을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놓고 본다면 테마주에 휩쓸리는 흐름이 아닌 말 그대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 왜 돈을 찍어서 뿌릴 정도로 경기의 부양을 각국의 중앙정부가 해대고 있고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이 엄청난 시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금의 흐름은 빠져서 호재가 아니다. 주가가 빠진데 호재냐? 주가가 빠졌다고 호재가 아니라 왜 빠졌니? 아이고 S&P 제조업지수가 긍정적이래. 아이고 시장 예상치를 넘었대. 아이고 5주 연속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감소했대. 아이고 고용이 증가했대. 아이고 5월 마켓 서비스업이 예상치를 상회했대. 아이고 이렇게 좋은 호재.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와서 밀린다고 그것을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좋은 경제 지표에 5월 민간 고용이 98만 명이라는데 빠른 회복세. 우와 근데 그게 악재예요? 호재죠. 자 호호호 한번 갑시다. 얼른 지금 종목 얘기하고 마케팅하고 대박났죠. 빨리 가입하세요. 이거 할 판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6시부터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지금 몇 시간이에요. 3일째 그렇게 해서 악을 써드리는데 호호호 한번 못하십니까? 지금 시장이 악재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채널 봐봐요. 미국장 빠집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하는데 정신 나간 것들 테이퍼링은 뭐 내일 한다 그러면 내일 하는 건가? 이 양반들이 이처럼 좋은 호재에 대해서 지금 시장 봐보세요. 다우지수 월봉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2018년 12월 31일 날 그죠? 2013년부터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흐름 추세 강하죠. 지속적으로 2013년 이후에. 2013년이 뭔데? 테이퍼링 단행하던 시점. 2015년 말 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 혼란 나왔다가 바로 폭등 랠리. 그리고 이제 뭐 18년도 하반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튀어나온 거죠. 그게 뭐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예전 거부터 해서 다 보여드린 거고 CPI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 들여다보십시오 하셨는데 다 긍정적으로 나서 다. 근데 어떻게 지수는 이때 대비해서도 어떻게 더 올라가 있나? 지금 더 올라가 있잖아요. 걱정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뭘 그렇게 겁을 내죠? 지표가 좋다는데 호재에 왜 우려감을 표현하세요? 그런 거는 어디서 그렇게 배워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 마무리합니다. 호호호호호 뭐요? 호호호호호 제 발음이 알아듣기 힘드신가? 캐치스탁에 너무 조금 들어오셨는데 캐치스탁에 너무 조금 들어오셨어. 이 캐치스탁 링크를 좀 더 알려드려야겠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긍정적인 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선침해와 수익의 극대화가 연출이 돼야 되겠죠. 호호호호호 진짜로
종목 기준을 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볼 겁니다. 내일 기준에서 뭐 여전히 두산중공업의 기준이 잡히죠. 그다음에 HMM의 시간 외에서 눌림목이 있었습니다만 뭐 정규장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주, 두산중공업의 3,000만 주, 그리고 내일 기준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올려드렸는데 1,000만 주 기준 잡자로 했는데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다 둔화돼 버려서 아우 짜증스러워. 그죠? 내일 기준에 SK 하이닉스 IT가 뭐 미국의 영향, 미국의 지표 개선 때문에 기술주 죽었어, 밀릴 수 있어. 아우 땡큐, 밀리면 땡큐. 너만을 믿었네. 다 잡아내는 거지 뭐. 600만 주, HMM 1,500만 주, 두산중공업 3,000만 주. HMM의 경우는 이제 4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거래량의 둔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주만 형성이 돼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4천억 원대 이상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시장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된다. 그럼 모든 집중력이 집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공매도 따위 무섭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한항공도 하루 잘 쉬었습니다. 900만 주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SM도 여기다 넣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그래도 넣어야죠. SM 500만 주. 이러다 이제 하루 빵 터지는 날 두산중공업이 그랬던 것처럼 그 거래대금과 함께 와우 쭉쭉쭉. 물론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SM은 이제 1조를 넘긴 기준이고 두산중공업은 그 전부터도 일단 시가총액이 뭐 4조 5조 형성됐던 종목이고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종목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응? 내일의 종목은 이렇게 6월 4일 편입할 수 있는 종목군. 그래서 요거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종목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 없나요? 하고 이제 종목 주세요.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게끔 새벽에 잠이 안 오시면은 이 종목군들 어떻게 전략을 꾸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의 기준과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좋은 장에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충분한 수익 범위의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서 자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서 종목군들 쭉 한번 훑어볼 텐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25시까지 기준 잡죠. 25시까지 1개월에 400만 원 기준에 어제 진행해드렸던 이벤트인데 오늘 좀 호응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회사로 막 연락 와서 이거 끝나면 어떻게 녹화방송 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따지신 분들도 계셨다 그럽니다. 일단은 그래서 딱 3분만 3명 25시까지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윤정두 얼굴이 나옵니다. 방송 중 반짝반짝하죠. 밑에 윤정두 대표 이렇게 있죠. 윤정두 대표 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맨 첫 페이지에 회원가입 1개월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결제하기, 뭐 수강 신청하기, 수강 신청하기 누르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3+3이 지금 상품이 없죠. 요거 눌러 놓으시고 결제하시면 일단은 3+3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오셔서 뭐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가운데 거 누르시고 결제하기 하셔서 결제하시고 하시면 뭐 3+3으로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오셔서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가져가셔야죠. 두산중공업, HMM 내일의 기준에 또 대처하시고 제2의 HMM 두산중공업 잡아내시고
아시겠죠? 윤정두닷컴으로 오시면 돼요. 윤정두닷컴. 윤정두.com 이벤트 기준점 또 주식 투시경 com 주식 투시경 com 그렇게 해서 오셔서 메인 화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중은 끝난 후에 추천하나요 하셨는데 아직 교육 해드릴 거예요. 바로 교육 바로 해드릴 거고 교육 받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아이고 저 광고쟁이 광고를 또 지워야 되네요. 잠시만요. 핸드폰이 어디 갔나? 자, 핸드폰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쟁이가 광고 넣어놓고 지가 글을 써놨어요. 또 글을 써놓고 광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주 못된 친구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해주셨고 또 진작에 추천해야지 끝난 거 가지고 진작에 추천했잖아. 바보 왜 그러셔? 간호사님 내보내드려야 되겠다. 내보내기. 진작에 추천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세상에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그러시면 세상을 어떻게 사시나? 오히려 나는 안타까워요. 뭐 제가 더 어릴 수도 있지만 50 넘은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안타깝다라는 거야. 안타까워. 다 오른 거 왜 추천해? 다 오른 건 추천 안 해야지. 그리고 더 오를 수 있으면 또 가져가야죠.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더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장은요. 뭐 다 오른 게 어느 게 다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 이거 많이 올라왔네 그럼 다 오른 건가요? 안 그렇죠. 뭐 수급 논리나 이런 부분만 놓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가입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 내일 돼서 또 나 내일 가입하고 싶어요 하신다고 해서 되질 않잖아. 교육 들어갑니다. 7시 10분 교육에서 1부 타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드렸다면 2부 타임 자료에 대한 교육은 여기 있어요. 시황은 예정에 없던 시황을 지표가 많이 나온 날인데 지표가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미국장 눌려 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 만약에 이 눌림목으로 끝나게 되면 내일 아침 도배가 되겠죠. 뭐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테이퍼링의 우려감이다. 뭐 긴축의 우려감이다. 그런 건 없어요. 경기가 좋아서 지표가 좋은데 긴축의 우려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본 적도 없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겪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결국은 옐런 재무장관이 아니야 지표 안정은 일시적이야. 결국은 그 말이 맞죠. 지표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표 안정은 일시적이야. 또 이제 지표 좋아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당연히 긴축을 할 것이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랠리가 나왔잖아요. 랠리 나온 이후에 눌림폭인데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정 의원님들은 오늘 저랑 그냥 간단한 교육 받고 내일 그냥 대박 종목만 다 잡아내시면 돼요. 정 의원님들은.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정 의원님들은.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이거 쭉 돌려서 올리면 쫙 끌고 올라와서 양봉으로 착 끝나고 멋있게 끝나면 땡큐 하지. 그럼 윤정두 말 100% 다 맞는 거죠. 지표가 좋아서 시장에 조정받는다는 거 살다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주링 여러분.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오늘 뭐 첫 술에 윤정두 봐라 이거 큰일 났을 텐데 뭐가요?
아이고 야 미국이 지표가 좋아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너 오늘 IT 자랑했지.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나. 눌리면 귀해져. 눌리면. 아니 그리고 다우가 0.2, S&P 500 지수가 0.46인데 나스닥이 0.93 빠졌어요. 나스닥이 폭락인가 지금? 원래 변동성이 크잖아요. 원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종목의 변동성이 눌릴 때도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낙폭을 1% 미만으로 줄여. 아니 지표가 좋은데 왜 조정받을 일이 뭐 있어. 그렇게 해서 눌리면 우리 이쁜 IT 거래량 수반하고 내일 한 번만 더 움직여주면 다음 주까지 기회가 되는 거죠. 기대해보는 거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 대한전선도 사실은 2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뭐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지금 당장 뭐 5%, 10% 이상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대한전선의 기준, 또 소문나 있는 두산중공업, 삼성제약, 또 HMM 계속 눌렸지만 뭐 HMM, 또 기아도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거래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아 정도는 빼놓고 뭐 지능 기업, 또 클라우드 이게 뭐야? 에버랜드에 뭐예요? 몰라. 이름도 모르는 회사. 또 현대차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걸 동그라미 쳐드리는 게 이제 HMM 대형주니까 일단 빼볼까요? 동그라미 쳐드리는 기준이 거래대금 충분히 형성이 되고 변동성이 원하시는 것만큼 최소 5%, 7%, 10%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뭐 9조 넘기면서 얼마 23%까지 움직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래대금도 없는 소형주 기준에서 상승률만 높다고 거기에 막 내동매매로 움직임을 가져가시거나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차분하고 긍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HMM이 지금 뭐 계속 눌려져 있어요. 응? 눌려져 있는데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HMM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HMM 여기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누적적으로 개인들에게 외국인들 지분이 일부 최근에 누적적인 부분에서 좀 떠넘겨졌어요. 1759만 주입니다. 예. 기존에 계속 1700만 주대가 정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싱 되면서 손바뀜이 된 거죠. 결론은 2100만 주에서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뭐 350만 주 정도 물량이 내려온 건데 그 350만 주의 수급 범위에 매도세를 주도적으로 가져간 쪽에 창구가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간 창구가 주도력을 가져가던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냐라고 하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거래원의 정보를 보시면은 어차피 뭐 오늘 거는 추정치이고 내일 개장전을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6월 2일까지 기준해서 6월 2일까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5월 말부터 좀 두들겨 맞은 흐름이 있었죠. 3거래일 동안에. 그럼 5월 28일까지 보겠습니다. 5월 28일까지의 순매수 창구 순위입니다. 그러면 31일 날 어떻게 돼요? 31일 날 보시면 은행에서 무지하게 팝니다. 은행에서 31일 날 95만 주 하나 금융투자에서 95만 주를 내다 팝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저 기준은 하나금융투자가 순매수 상위 창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6월 2일 기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구 동향 6월 1일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6월 2일, 그리고 5월 31일자 기준이 캡처가 안 돼 있는데 5월 31일자 캡처를 합니다. 5월 31일 그렇게 해서 순매도 창구. 하나금융투자 맞죠? 하나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 아마 저것이 여기 보시는 기관들 쪽의 매도에 은행의 기준에 95만 주가 포함된 물량인 것 같아요. 특정 창고의 매도, 하나금융투자. 그 다음날 150만 주를 매도한 창구는 어디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다. 그 다음날 6월 2일날 또 물량이 떠넘겨졌을 때 가장 많이 매도한 쪽 특정 창구가 90만 주 수준이다. 모건스탠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니까 다시 보시죠. 2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5월 28일까지 여기까지 누적 수급.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도가 나왔으니까 하나대투가 2월 15일 이후에 외국인들 5.5% 들어올 때 순매수 상위 창구에 있나요? 없지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란 말이에요. 모건스탠리는 어떻게 돼요? 27일 날. 모건스탠리는 지금 골드만삭스도 28일까지 해서는 뭐 이쪽이 골드만삭스가 엄청난 매집의 기준점의 창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집되어 있는 쪽이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매집되어 있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모건스탠리가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89만 2천 주를 팔았는데 원래 매집이 그렇게 돼 있던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건스탠리 이제 손바뀐 기준 좀 더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6월 2일 창구 동향. 어제까지의 창구 동향. 어제 하루의 창구 동향이구나. 6월 1일까지의 창구 동향 한번 봅시다. 5월 28일로 해야 된다. 오케이. 일단은 모건스탠리 기준에 이렇게 보시죠. 2021년 2월 15일 이후 어제까지의 기준에 모건스탠리는 어제 89만 주를 팔았는데 이날 보시면은 액티브턴 쪽 537만 주는 차익 실현으로 나간 거고요. 700만 주의 기준은 신규 인덱스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전량이 다 안 나가고 일부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700만 주 중에서 MSCI 지수 편입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단기 액티브 펀드가 들어온 거라면 또 일부의 공매도가 들어온 거라면 그 물량에 대한 소진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저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건 패시브 자금, 리밸런싱 물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700만 주를 그냥 단타 치러 들어와. 700만 주 매수에 537만 주 매도에 막 시간에서 거래해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누적 530만 주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나갈 물량은 뭐 오늘 상당 부분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특정 창구의 매도는 그들의 차익 실현 욕구이지 야 이거 굉장히 안 좋아. 그럼 자기만 알아. 옆집 매니저 형은 몰라. 뒷집의 매니저 누나는 모르고. 그게 결론적으로 모건스탠리 쪽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요 27일 물량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원래 매집의 규모가 형성돼 있지 않았어요. 저게 뭐 다 공매도일지, 실제 예전 물량의 차익 실현일지는 솔직히 확인 안 돼요.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 기준에 비이성적인 뭐 일방적인 주도적인 매도 부분이 오늘은 많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뭐 하나대투은행,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뭐 모건스탠리
또 골드만삭스 이쪽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없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창구에 특정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고요. 이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의 HMM의 수급 창구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버거운 위치의 흐름이 아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 상태의 흐름이다. 한투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얼마큼 매수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사실상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한투 같은 경우나 UBS 같은 경우가 수급 우위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동안에 형성돼 있던 액티브 펀드의 단기 매매 이런 부분의 추이 부분은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투하고 좀 UBS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매매 관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봐야 돼요. 만약 계속 그렇게 되면 거래는 밋밋합니다. 기본적인 펀드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요걸 보는 거예요. HMM의 6월 3일 전략인데 요 전략 부분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흐뭇 미치겠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떻게 빠졌다고 할 수 있죠? 흐뭇을. 그건 이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고점에 자칫 이제 잘못 편입하신 기준이 되고, 뭐 예를 들면 한 번에 다 편입하셨으면은 아, 나중에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분할 매수 어떤 종목이든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아무리 좋은 실적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래요. 환급성 때문에 그래요. 계속 좋은 흐름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의 기준에서의 환급성 부분 그런 것도 놓고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 HMM의 요인들.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차분히 읽어보시고 내일 대처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지금 뭐다? 기술적인 기준에서 설정을 다 해드리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이제 저평가라고 도저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요? 펀더멘탈적인 기준보다는 완전하게 이제 기술적 대처를 한다. 1순위가 거래대금의 기준인데 거래대금이 없으면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자. 변동성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단기 성향 자금들은 빠져나가시면 되고, 난 추세로 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제한적 비중. 왜?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래 왔고 8% 20%씩 막 움직여 왔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MM 부분의 전략 부분은 창구에서 문제 없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크게 뭐 또 훼손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모멘텀 부분은 뭐 전환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이슈와 변동성이 또 위로 한번 튕겨져 올려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패 확률은요. 지금 뭐 이슈가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해서 그다지 실패 확률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패시브 자금 들어온 이후에 액티브 쪽과 인덱스 쪽의 손바뀜이 더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지 않는 고빈도 매매가 없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한동안 주가의 변동은 제한적으로, 말 그대로 대형주의 추세의 범위로만 연출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HM 빠져나올 거예요. 왜? 변동성 매매를 활용하려고 들어갔다가 거래대금 죽으면 뭐 그거는 의미가 없죠. 아주 월등한 또 저평가도 아니고.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61회차 그리고 그 앞전 59회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 원고의 기준인데요.
4월 26일 날 애슐리 선생님 지금 25,000원에 편입하신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25,000원. 뭐 거의 100% 가까이 움직였죠.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3번 하고 차익 실현 단가보다 최소 뭐 3,000원에서 5,000원, 10,000원 밑에서 대샀단 말이죠. 3번을. 그러니까 그 누적 수익은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쭉 그 가져가시면서의 기준에 냅뒀더니 너가드라의 기준이 되면 조금 아쉬워지죠. 왜냐하면 주가 부분에 단기적인 강세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왔던 조정폭들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가격 조정이 그걸 활용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죠. 자, 동 선생님께서도 이제 올려주신 4월 29일 계좌가 26.64, 5월 4일 계좌는 드림에스 선생님 34,800원에 3,000주 5월 4일 날 그게 최저 바닥입니다. 34,000원대. 그리고 얼마? 51,100원. 그 이전에 전량차익 실현할 때 얼마? 50,000원에서 49,000원 이탈될 때. SM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환급성 조심해야 돼. SM은 지금 2,000억까지는 아니니까 뭐 1,000억이면 충분하긴 합니다만 굳이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할 필요 있느냐? SM의 경우는 그렇다면은 많은 자금을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적절하게 적은 자금 들어가셔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의 흐름을 좀 들여다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아까도 이제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 오른 거 주면 뭐하냐? 나도 준다. 뭐 그런 심보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심보이신 분들이. 근데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5월 30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3,000원대, 14,000원대, 15,000원대 방송 갖고 나가서까지 전략 잡아드린 증거 자료들이 있잖아요. 결론은요. 지금 그 5월 31일에도 2만 원 돌파, 22,000원 얘기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여기서 가장 또 핫했죠. 6월 2일 날 23% 오른 날 9시 44분 그리고 10시 9분 무슨 얘기냐면 9시 44분이면요 정확히 요 자락 정도가 됩니다. 그죠? 5분 봉이니까. 그리고 10시 9분이니까 여기까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서 편입이 된 거죠. 거래량이 땅땅땅 5MA, 20MA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 터뜨려주면서요. 그럼 최소 범위가 요 자락에서 편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24,35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10시 25분에 24,000원 목표 상향 10시 25분에. 근데 11시 14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분 두산중공업 땡큐. 두준 땡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두중 땡큐에 일사천리님께서는 어떻게 있어요? 두중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오랜만에 1,200만 원 차익 실현했네요. 오후 12시 57분입니다. 6월 2일 기준에 24% 올랐다가 미끄러진 기준에 그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아까 올려주시던 시점 그 가격대 23,300원인데 23,000원 이탈되면 23,100원 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마지노선 5%였으니까 고점 대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아쉬운데 하셨죠. 아쉬운데 12시 57분에 저 설명드리고 한참 있다가 차익 실현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런 수익들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19시 10분 교육에서도 거래량 교육 잘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린열공님께서 분석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조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펀더멘털적인 내용이나 주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증권사 보고서 내용 다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무쌍에게 바뀌니까 거래량 기준의 교육만 좀 보강하셔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봉 기준에 충분히 대처가 되셨던 오늘의 또 기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일주 월봉 거기에 거래량 요거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그 자료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니다. 시간도 늦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부분은 조금 이따 바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 따끈따끈한 동영상 7시 10분에 한 동영상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만 숙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 내용들의 자료도 아까 올려드렸는데 한 번만 더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무시니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표작업의 거래량 기준 잡아서 넣어드립니다. 필요하신 그 방이 있으면 거거거 눌러주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새로 오픈된 방만 올려드리고 링크까지 드려야죠. 링크 보시는 방법은 뭐 유튜브로 오셔야 돼요. 유튜브 오셔갖고 구독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쪽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링크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누르고 오세요. 누르고 오셨을 때 밑에 보시면 윤정두 요 들어가는 게 있죠. 탁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나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교육 기준에 뭐 거래량 교육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추세 교육, 샛별형 캔들, 뭐 캔들 안전 정보, 뭐 캔들 기초 교육, 뭐 소름 돋는 장중 실시간 교육, 야간 무료 교육. 야간 무료 교육에서 3,500만 주 거래량 확인 및 HMM 2,500만 주가 아닌데 1,500만 주인데 그렇게 해서 이 그 거래량 확인해 본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자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어떻게 되나요? 요날은 거래량이 아니야. 이거는 제목이 이제 거래량 확인 기준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 특별 방송인데, 그죠? 야간 특별 방송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이 여기 있다.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에 관련된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설명을 쭉 드리는 거죠. 그죠?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준을. 이걸 보셔야죠. 오, 실효효가 2개나 있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링크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교육 자료 같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요 자료들은 나눠드렸고 그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또 7시 10분 동영상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교육 끝나면 얼마큼 중요한지만 보세요. 거래량이 수반돼 있죠, 오른쪽에. 그죠? 일부. 저 정도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못 들어가요. 샛별량이 뜨고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는데 여전히 이게 미흡해요. 이것도. 그 다음 범위는요. 띠용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앞전에 거래량 대비 거래대금 기준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거를 두산중공업을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되죠. 위에서 거래가 이제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었을 거 아닙니까? 앞전 부분도. 자, 이렇게 되시면 주봉 기준의 거래대금은 월등히 이쪽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는 랠리는 제한적이다. 이게 일주 월봉 똑같습니다. 오늘 분봉도 보셨지만은 HMM이 가격 반발력을 주다가 결국은 추가적인 매수가 없다 보니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둔화되면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깨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 반발로 조금씩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기준이 완벽해지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 잡아드린 거예요. 거래대금.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거래대금. 그 이상의 거래대금. 그 이상의 거래대금. 어마어마하죠, 거래대금 지금. 일봉상의 기준도. 하루에 1조 4천억씩 터지던 거래대금이니까.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21,600원 돌파 이후에 24,350원까지 쭉 넘깁니다. 쭉 넘기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6월 2일 12시 16분이에요. 12시 16분. 요 자락에서 결국은 23,100원의 차익 실현 부분을 공식적으로 올려놓죠.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다시 보실까요? 여기 23,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범위 보겠습니다. SM의 기준에서 똑같아요. SM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죠. 이제 뭐 이렇게 추천했고 뭐 수익 나셨죠, 대박 나셨죠, 쭉 좋아. 장중에 노란톡에 5월 27일 날 올려드린 게 41,600원. 다 오른 거 왜 주냐? 아니야. 5월 28일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겠지. 이때 얼마? 43,850원. 오늘 종가 얼마? 47,000원. 뭐 얼마나 움직였다고. 그 다음에는요. 이걸 보시면서 내일도 이렇게 장중에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유료 교육 들어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무료 교육이라도 활용하셔야죠. 유료 교육 오늘 이벤트 이제 뭐 1시면 끝나니까 3+3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SM 매집의 목표 주가를 5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6월 3일 12시 42분 기준에. 그만큼 지속적인 매집이 단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의 기준점보다는 매입가 4만 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지정해 드리기보다는 고점을 돌파할 때 또 저가 또 3분의 1, 2분의 1 꼬리가 달릴 때 윗꼬리가 달릴 때 그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편입의 기준이 아닙니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하면 편입?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그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다? 최소 범위가 5MA, 20MA 5개의 캔들의 이동평균 20개 캔들의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최소가 보수적으로는요. 그 전에 형성됐던 의미 있는 거래량 가장 많은 거래량 수준의 70%를 수반하고 저가격으로 다시 되돌리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 잡는다. 떨어지는 걸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YG엔터 쪽에 이수만 회장 지분을 인수 경쟁하는 게 아닌데 MBN 그 기사 내용이 조금 오해를 살 만하게 나오긴 했죠. 근데 전혀 뭐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확보 경쟁을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고 있는데 SM과의 협업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슈가 된 건데 그 전부터 SM은 매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집 규모가 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슈 범위는 실질적인 수급으로 무조건 들어온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번 기준은 이슈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이런 매집이. 조금 전에 보신 게 이게 이제 그 도서 자료. 이것도 드려야겠다 생각날 때. 매집에 대한 도서 자료. 매집에 대한 도서 자료. 다 다운받으셔서 이게 41페이지예요. 공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공부 내용 아까 다 올려드렸을 텐데 LG전자가 7천억에 매집이 된 거예요. 5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천억. 1억 6천 360만 주짜리에 910만 주니까 5.5%. 그럼 다시 보실까요? 평균 단가 8만 원에 평균 단가 8만 원에 5.5% 매수했어요. 그럼 최소 30% 최대 50% 들어 올려야죠. 그럼 얼마? 8만 원 대비 10만 5천 원까지 혹은 12만 원까지 들어 올려야 그들도 차익 실현을 줬다. 그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8만 원 평균 단가에 5.5% 7천억을 매수한 종목에 LG전자의 현재가가 93,700원. 12월 16일 날. 이거는요. 12월 15일이라고 잘못 써놨는데 12월 15일이 아니라 12월 22일 날이에요. 이게 12월 22일 22일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든, 그래서 시장 20% 올라올 때 자기 혼자, 시장 20% 올라올 때 자기 혼자 기준에 10%뿐이 못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폭등 나오던 시점이죠. 옮겨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12월 23일 날 윤정두 생일날 하나 둘 셋 띠용 상한가를 제가 L전자를 2번 봤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은 주문 실수가 나가가지고 하한가 맞았다가 그 다음날 동시효과부터 점 상한가 간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매집이 여기까지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개월 보름 동안에 매집이 돼 있었다가 7개월 보름. 근데 매집의 규모는요 7천억, 5.5%, 8만 원 매수 평균 단가. 결국은 상한가 한방 9만 원 초반에서 11만 9,500원까지 상한가 한방 깔끔하게. 그리고 추가 강세. 결론적으로 이 매집에 대한 기준을 잘 설정해서 보자. 그럼 SM은요 주식수 몇 주예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2,340만 주. 더 정확히는 2,345만 주. 개인 지분은요 294만 5천 주.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 지금 하시지 마세요. 전화 제가 못 받으니까. 그리고 직원분 퇴근했고 혹시 집에서 받을까 말씀드린 거고, 전화번호 3가지죠. 3가지 다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세요. 잠깐만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화하면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네. 홈페이지 나와라 오바. 뭐 주식투시경닷컴을 치셔도 되고, 주식투시경닷컴을, 아니면 여기서 이제 윤정두 검색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무료방 지금 이제 12시 넘으니까 이제 화면이 안 보이는데 그거 잠깐만 수정을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 1개월 400만 원 뭐 이거 부분을 3+3으로 해드린다고. 3+3. 그러니까 이쪽 결제 누르셔가지고 3+3 해드릴 테니까 뭐 이쪽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셔갖고 설정하시고 내일 아침 동시효과 이전부터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좋지만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내면서 교육. 여러분들께 장중에 잘라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다 라이브 방송 고객님들 장중 기준에 교육해드리는 내용을 반디캠으로 떠서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교육. 그래서 일단 좀 공부하시고 요번 기회에 요 교육 VOD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9시간짜리 5개 세트.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뭐 전화하시고 뭐 귀찮고 하시니까 홈페이지. 그렇게 해서 SM의 기준이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4만 5천 주 나누기 2,345만 주까지 해줄게요. 12.5%. 12.5%가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최소 50% 이상. 얼마에? 매수 평균 단가에 39,000원 곱하기 또 해줘봐요. 150%. 그럼 그게 목표 주가인 거예요. 39,000원 쌍끌이니까 곱하기 39,000원 곱하기 150%. 58,500원. 그래서 58,000원. 뭐 조금 더 움직이면 6만 원. 매집이 12.5%가 5월 7일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진행이 된 거예요. 5월 7일부터 12.5%가 5월 7일부터 12.5% 매집된 종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고,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좀 주의 깊게 보는 거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집의 기준도 놓고 보는 겁니다. 수익은 수익인 거고. 자, 저게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이게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띠용. 자 이건데 변형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에 캔들이 음봉이 윗꼬리가 달리면 몸통으로 인식하니까 이렇게. 근데 음봉의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고 뭐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원체 이제 3거래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의 기준이니 중간에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에서 옆에도 보시면 주봉에 뭐가 생겨요? 주봉에 상승 잉태 확인형. 근데 저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또 뭐가 됩니까? 저게 망치형의 기준이죠. 망치형. 다르게 해석하면 수급은 뭐 어마어마하고 거래는 OMA 20여매를 넘겼고 그 우산형의 기준에 바닥 인식이 잡히는 곳에 떴으니까 망치형의 기준. 색깔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다. 바닥 인식 구간에 잡히면 된다. 그런데 밑에 일봉에 보시면 시간에서 상한가 이수만 회장 지분에 대한 경쟁이라고 약간 착시 현상을 가지고 간 쪽에서 시간의 상한가 장중 상한가 그리고 6%로 끝났죠. 그럼 그 다음날 6% 갭상승이면 되는데 갭상승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동시효과부터 두들겨 패죠. 응? 대주주가 매각하면 안 좋아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결과론 쪽은 윤정두는요. 허이 땡큐하죠. 여기서 왜 편입을 못해? 교수형이냐? 교수형 아니라 그랬죠. 갭상승이 월등히 크게 나오고 눌릴 때. 그러니까 지금 캔들 교육들 자료도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캔들 교육 자료 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 샛별형의 캔들 자료도 일단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링크 찾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수형이냐 아니냐 아니다. 그럼 뭐냐 망치형의 기준으로 본다. 충분하게 눌림목 받고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4만 원 수준에서 또다시 추가 편입이 됐던 기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상승 잉태 확인형, 샛별형, 또 망치형, 교수형 이런 부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다.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시점에 캔들의 크기는 확대가 된다. 아시겠죠?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까지. 저 샛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동영상 교육 다 올려놨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것만 아셔도 저러한 수익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거래가 터지면서의 샛별형이니까. 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면 SM의 경우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많이 나와봐야 1,000억 원 수준이다. 근데 그 기준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이 어떻게 1,000억을 넘기는 시점에서부터 일본 기준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2,000억을 넘기는 시점부터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추세 해석을 해드렸고 자 2,000억이면 어디 딱 요 수준입니다. 그 앞자는 없어. 최근의 기준에서 그 앞자는 없어요. 딱 2,000억 수준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13,000원 수준에서 2,000억 가까운 흐름이 나온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될 의미가 생기는 거고 교육을 받아야 될 의미 유료 과금하셔야 될 의미도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그럼 놓치실 거야. 윤정두가 알고 있으니까 윤정두가 여기서 양봉 나옵니다. 갭상승 2%에 11%까지 땡깁니다. 편입. 13,000원대 편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좀 못 미쳐요. 1,400억 수준이니까 좀 못 미쳐요. 그리고 관망 그 다음날 음봉 그 다음날 관망 여기 어떻게 돼요? 2,500만 주가 터져줍니다. 와우. 거래대금 2,000억 훌쩍 넘기죠. 그럼 명확히 여기서부터는 매일매일 나 잡아봐라 하는 나 잡아봐라. 거래대금 2,000억 넘겼잖아. 나 잡아봐라. 응? 거래량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나 잡아봐라의 기준이죠. 거래대금. 거래대금 기준에 아유 죄송합니다. 2천억 기준이 어디예요? 거래대금 2천억 여기잖아. 2천억 넘기는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요 날도 2,090억인데 갭 상승 이후에 이제 눌려버린 폭이니까 여기 그 다음 날 여기 가져갔더니 더 오르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고점 차익 실현은 못해요. 여기도 갭 살짝 움직였다 미끄러진 거죠. 여기 이제 뭐 대박 난 거고 여기는 그 전 거래일에 충분한 거래대금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방 잡을 수 있는 거래대금 나오고 나서요. 그럼 저 거래일 수 동안에 다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요. 아까 동영상하고 싹 다 올려드렸잖아. 동영상 저기 뭐 미국 가서 내가 몰래 혼자 찍어오나? 아니죠. 이 흐름에 이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투시경 찍고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십시오.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회원가입 누르시고 쭉 읽어보시고 내일부터 같이 움직여야겠다. 결제하기 위해서 3+3을 지금 안 넣어놨으니까 3+3 선택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가입하시면 내일 8시 이후에 전화 드려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겠죠. 수익 기준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교육받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장중에 종목을 들어갈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가는지 두산중공업은 왜 문자 사인 안 주는지 문자 사인 안 주고 아까처럼 교육자료 다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실지 남들은 다 수익 내고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HMM은 뭐 문자가 계속 나갔고 2달, 3달, 4달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 받으셔서 수익 내십시오. 자, 일단 내일장의 흐름이 지금 뭐 나스닥 쪽의 흐름이 1%대 하락해서 0.84로 줄었어요. 지표 좋은데 조종받는다. 두 번 다시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지표 좋은데 조종받는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면서 화를 내셔도 돼요. 지표가 좋은데 조종받는다.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오는 것이죠. 지표가 좋은데 그럼 뭐다? 오늘은 눌린다 할지라도 야 이건 대박이다. 지표가 이렇게 좋아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진짜 걱정 없이 우리 LG전자도 아까 보셨잖아요. 상한가 매집되고 상한가도 가는데 우리 제2의 HMM 우리 제2의 두산중공업 내일 그냥 거래량 빵 터지고 상한가 하나 나와버려라. 상상상 한번 갑니다. 상상상 얼른 상상상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많이 죄송스럽습니다만